자, 그러면 투자 기관과 목표를 설정해 주셨는데 네. 투자 이유를 간략하게나마라도 우리가 뭐 방송 시간이 있으니까 네. 길게 말씀드릴 수는 네. 없고 간략하게 LB세미콘을 추천하신 이유는 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130조 비메모리 투자 쏟아붓겠다고 뉴스 나온 거 JY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네. 소공정 패키징 쪽으로 키울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회사 중에 아시겠지만 뭐 테스나나 또 네페스. 네페스, LB세미콘, 시그네틱스 뭐 등등등의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LB세미콘을 본 이유는 다른 건 날라갔고 네. LB세미콘이 3분기 실적이 조금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때문에. 네, 실적 때문에. 네네네. 근데 그럼 공시 4분기부터 다시 좋아지는 4분기는 안 보고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내년 1,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수주를 받고 좋아질 거라고 보는 근거는 몇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여기서는 뭐 짧게 하느라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공시난 거 다트 공시를 보면은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투자는 이제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객사를 하면 S사가 되겠죠. 삼성전자. 뭘 그렇게 감추세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 아이디어는 네.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투자의 수혜주로서 이제 LB세미콘을 추천해요. 보시고 계신 거고. 그런데 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네. 공부를 하면서 네, 네. 네페스나 테스나 그리고 LB세미콘이 이 주가를 보면 네, 네. 이것들이 양아치도 아닌 것들이 네, 네, 네. 같이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르면 그래요. 같이 오르고 네, 네. 내리면 대장주죠. 같이 내리고 뭐 이는- 이렇게 네, 후공정 패키징 쪽에 대장주인데 하고 있는데 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LB세미콘은 잘 모르고 네. 네페스나 테스나는 좀 많이 아시거든요. 네. 근데 왜 하필이면 네페스나 그 테스나가 아닌 LB세미콘이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네네. 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테스나나 네페스가 지금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좋은 회사이긴 해요. 좋은 회사이긴 한데 기술력,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패키징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좋은 가격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이렇게 눌릴 때 네네. LB세미콘이 그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좋은 가격이거든요.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적정 밸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보수적인 투자자는 네페스와 테스나를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좀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그 LB세미콘을 투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틀린 게 네네. 저는 사실 되게 보수적인 투자자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렇죠. 미소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네. 그래서 따져봤을 때 네. 안전마진을 깔고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 물론 뭐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말씀드리지만 네페스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고요. LB세미콘은 상대적으로 안전마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먹을 게 말은 더 있다. 오히려 더 주가는- 보수적인 투자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저는 주식을 살 때 이미 안전마진을 보고 매수를 하거든요. 이게 밸류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님도 이제 부동산 하시면 아시겠지만 저 집이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지 매수해도 돼. 이건 아니야. 기다려야 돼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주식을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하여튼- 이 정도 가격이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그런 무게를 LB세미콘에 실었어요. 저는. 결국 지금 우리 둘의 보수적이라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수적이라고 말한 거는 예를 들면 잘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사 이런 것처럼 네, 그렇죠. 그냥 다 알려지고 네. 좋은 회사 네. 사인 거고 네. 지금 미소님이 말씀하신 거는 네. 그것보다는 네. 가격 먹을 회사는 게 조금 많아. 처지지만 가격 대비 지금 더 그게 괜찮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네.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거는 뭐 그냥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네.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 분은 삼성전자를 사서 10% 수익률에도 만족하는 그런 투자자가 계신 반면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훨씬
충분한 수익률을 나는 10%에 만족 못해. 그렇죠. 저는 충분한 수익률을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중소형주를 선택을 하고 네. 분석을 하고 끌고 가는 편이고 네네. 또 반대로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편이죠.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높은 수익률을 원하면 네. 그에 걸맞는 그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의 몫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수익률은 높고 싶은데 대부분의- 리스크는 짊어지기 싫어한다는 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인 것 리스크를 같아요. 회피하려고만 하는데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얘기를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떤 거예요? JVM이라고요. 네, 어떤 회사냐면 처방전을 스캔해서 네네. 자동으로 의약품을 분류하고 분배하고 포장하는 자동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네. 하기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저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좀 애매한데 네, 사실은 눈에 그러니까 가시화되는 그 어떤 것이 보이지 않고 네네.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계좌에 넣어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LB세미콘 같은 LB세미콘? 네. 네 계좌에.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LB세미콘보단 JVM이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질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그 말씀은 테마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 트리거가 있어서 언제 갈지는 폭발할지는 아무도 잘 모른다. 모르겠다. 아. 근데 주가는 싸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럼 기간은 정할 수 없다라고 하고 1년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거는 100% 봐요. 소소하게? 기간은 좀 네. 지금 말씀하신 좀 것처럼 여유 있게. 네, 여유 있게 봐야 쌀 되는 때마다 거라서 다 모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냥 아이들 계좌에 넣어주시면 어떨까 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추천 이유를 좀 들어보면 네. 예전에는 제가 이 종목을 저한테 주셔가지고 네. 제가 김 약사님한테 좀 전화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약사님. 식으로 조제하냐고 네. 물어봤더니 과거에는 그 약사님들이 주걱이라고 하는 걸로 약들의 처방전이 나오면 이렇게 네. 손으로 다 수작업을 하던 것이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기계가 나와가지고 네. 뭐 반반 섞기도 하고 네. 기계가 온전히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어찌됐건 그 과거의 손으로 하던 것과는 굉장히 이제 자동화되어가는 네. 추세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한번 사용해보면 파우치 형태가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쪽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파우치 형태의 복용 방법으로 진화하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네. 그럼 결국 JVM은 네. 약국 조제실에서 예전에는 약사님들이 손으로 하던 걸 네. 자동화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동네 약국에 가보셔도 네. 뒤에 이렇게 기계가 하나 서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고 네모난 하더라고요. 캐비넷 형태의 기계에서 이거를 분류해서 네. 자동으로 약을 파우치 형태로 넣어서 밑에서 이렇게 꺼내는 그런 형식의.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네. 이미 뭐 진작부터 그런 게 쓰여졌지만 아까 영화에서 뭐 그런 사례를 드렸듯이 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약병체 그 처방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그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변화한다라고 보는 게 네.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원조 기술이 있고 네네. 한국에서 이 JV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은 JVM이 더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은 내수만 하기 때문에 네.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계를 보면은 이 JVM에서 만드는 그 기계가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미나 유럽에서 비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네. JVM이 훨씬 유리하다고 보죠. 그리고 그 어떤 입찰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하고 있는데 네네. 코로나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딜레이가 되는 이유도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그렇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네. 결국은 그렇게 간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단지 그 트리거가 언제 정확하게 당겨지면서 주가에 불을 붙일지는 그거는 이제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리거는
코로나로 이미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쩔지는 그렇구나.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성 자체는 유효하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자, 그러면 그 LB 세미콘하고 JVM 뭐 너무 잘 들었는데요. 뭐 사실 투자라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성향에 맞게 네. 투자를 하시거나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JVM 같은 경우는 트리거는 당겨졌지만 네. 실제로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네. 언제 될지 모르니 네. 조금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하지만 언젠간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네. 뭐 사주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종목 추천 두 종목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주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뭐 무섭기도 하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네. 제 생각은 네. 여태까지 과거에는 네. 이게 주식 투자가 선택이었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내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거면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일단 뛰어들고 보는데 뛰어들기 전에 준비가 충분히 되고 뭔가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투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려면 그래도 최소한 뭐 총은 쏠 줄 알아야 되고 뭐 군사 작전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알아야 네.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예.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사실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 모임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 왔었던 거죠. 그게 실제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네네. 여러분들이 MT에서 핸드폰으로 네. 바로 매도 버튼을 누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시장에서 같은 종목에서 사고 파는지 매매를 하는지 모르시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랑 투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준비된 전업 투자자나 뭐 아주 투자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동일 종목을 가지고 같은 붙었어. 종목에서. 사고 팔고를. 그러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그건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누가 좋다더라, 그게 좋다더라, 신문이나 뭐 뉴스에서 나오는 종목을 주린이들이 이렇게 주식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살 때 사실은 저는 그때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 물량을 받아주는 고마운 주린이들이 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투자는 수익도 손실도 나의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누가 소개해서 그걸 샀는데 그런 거는 내가 손실 보면 아무런 손실 그분이 떠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수익도 네. 손실도 내 거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려면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시장 참여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말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게 네. 앞으로 주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여지까지 사실은 주식을 뭐 거의 쳐다보지도 않다가 한 1년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 게 뭐 늦었지만 그래도 그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네. 그럼 나이에 상관없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이 순간이 나한테 가장 빠른 시간이 되는 시기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여러분의 오늘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빠른 날이고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 참 이 말도 안 되는 대화에 제가 이렇게 불러서 너무 죄송스러우면서도 아니, 또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네. 아 그러면 다행이고요. 자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